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금년 봄에 그 세종고속도로 관련돼서 그 안성 지역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요번에 최근자에 지난 6월 달서부터 그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한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빨리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난 6월 30일, 7월 1일서부터 우리나라의 농지 제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농지 제도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투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런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 책임하에서 이루어지셔야 됨을 전제로 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세종고속도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구리에서 세종시까지의 그 구간을 얘기하는데, 더 연장을 하게 되면 구리에서 포천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에 의해서 2016년 연말, 2017년서부터는 세종 그 구리에서 포천까지의 고속도로가 아마 개통 예정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바로 어떻게 되냐, 저 포천 쪽에 있는 주택 가격도 특별히 이것이 제2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구리에서 포천까지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중간에 여러분 소흘읍, 소위 말해서 송울이라고 아시죠? 여기에서 양주 신도시까지도 바로 이 구간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양주 신도시에서의 분양도 상당히 예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세종고속도로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포천까지는 거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몇 개 구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송우지구가 있고, 밀락지구가 있고, 별내지구가 있고, 갈매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토평지구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갈매지구에는 산호지구도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세종고속도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사리의 미사신도시, 원래 신도시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미사지구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곤지암 IC 주변, 또 오포 모곡의 그 용인 IC가 있죠. 여기 주변, 그 다음에 동탄2에 바로 뭐냐면은 네 군데의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중부고속도로라든가 영동고속도로고 정션 체인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땅값의 변동, 땅값 변동의 가장 큰 수혜지로 제가 쫓고 있는 지역이,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분석하고 있는 지역이 안성 지역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안성인가, 이러한 내용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내가 저 혼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선 제일 첫 번째, 이제 인구에 대한 정책, 과거와 같이 인구에 대한 급증, 또 아니면 인구에 대한 수도권에 있는 대량 이동이라든가 이러한 시간은 이제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여러분들 뭐 분당 신도시라든가 또 뭐 이러한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나 또 동탄 완투와 같은 대규모의 신도시 조성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고속도로에 생기면서 이와 같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변에 집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 지역을 여러분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원래 세종고속도로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제1 경부고속도로와 제2 경부고속도로, 소위 말해서 세종고속도로의 차이점은 제1 경부고속도로, 현재 고속도로는 수도권 지역을 지나갈 때 공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의 택지 개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당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좀 더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수원의 이지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판교나 주변 일대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지역이 수도권 정비 계획상 자연보존권역이 아니라라고 하는 걸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종고속도로 제2 경부고속도로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 여기는 자연보존권역입니다.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또 대규모의 산업단지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보실 때는 자, 제2 경부고속도로, 소위 말해서 세종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고 조금 차이가 있게 생각을 하자 이거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가냐? 안성 가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똑같이 용인을 지나가더라도 현재 고속도로는 여러분 신갈로에서 지나가게 되죠. 신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용인하고 수원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는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대규모의 어떻게 되냐? 산업단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닌 용인 IC라든가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한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존권이라고 하는 특출한 내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서 바로 동탄2까지도 어떻게 되냐? 자,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존권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탄2라고 우리는 신도시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 용인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용인 IC 모곡이라든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 지역에서는 자연보존권역이다라고 우리는 독특한 규제 때문에, 수도권 규제 때문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린 거를 이해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자연보존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에서도 프라이스 리딩은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을 가격을 이끌고 가는 프라이스 리딩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 중규모의 택지 개발뿐이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가가 올라가는 건, 땅값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안성서부터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안성은 똑같이 지금 얘기한 신갈처럼, 판교처럼, 동탄처럼 개발을 가능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러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권역이다가 보니까는 안성은 내용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안성에 대한 집가, 땅값에 대한 상승을 많이 좀 기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은 예전에 제가 자, 우리나라에 이제 저희 그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입학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이제 공개 강좌를 해드린 게, 자, 땅값이 올라가는 20가지 중에서 5번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그러는 데서 땅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땅은 70에서 80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보존권역이라는 데로 가면 5, 6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성남 수원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있을 때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용인이나 화성이나 또 지금 얘기하는 여기 안성보다는 평택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성장관리권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똑같은 용인과 광주와 이천 쪽에 가면 자연보존권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멀어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연보존권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똑같이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용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용인이라는 데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경부고속도로가 내려가는, 현재 고속도로가 내려가는 건 용인 쪽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세종고속도로가 내려가는 거는 그쪽 일대 지역은 지금 얘기한 똑같은 용인시 관례긴 하지만은 바로 뭐냐, 자연보전 권역이다라고 해서 대규모의 택지 개발, 대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가격을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원래 3단계예요. 그런데 4단계로 제가 놓아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도로를 놔야 되겠다. 이게 구상단계예요.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공적으로 내는 예타라고 우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계획 단계로 가는 거예요. 계획 단계로 가면 진짜 여기 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느냐? 자, 세종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 단계가 지금 만료되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 예타에서 여기는 도로를 놔도 된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 BC 분석에서 1을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전 단계라는 게 이제 도로 기본 설계예요. 그 다음에 실행 본 단계라는 게 도로 실시 설계예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재 세종고속도로가 어디까지 나왔나 한번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실행 전 단계라고 하는 건 집을 질 때 가설계를 끊는 거예요. 가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집을 짓기 위해서 본설계를 하죠. 이게 도로 실시 설계예요. 근데 어디까지 나와 있냐? 현재 세종고속도로는 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환경영향평가라고 들어보셨죠?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일로 도로를 놓을 예정인데 여기에는 황금개구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소음 진동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두꺼비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러한 거를 갖다가 조사하는 게 직금 단계입니다. 그 직금 단계는 말은 바로 뭐냐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규합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가설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가설계가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공청회 때에 일부 자료가, 지금 얘기한 일부 인터체인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교정방송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수정하는 방송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는 세종고속도로는 계획 단계와 실행 전 단계, 소위해서 가설계를 넣기 전에 주민들 보고 이쪽에서 일로 놀려라 그러는데 소음 진동이 어떻습니까? 또 이쪽에서 황금개구리는 어떻게 삽니까? 두꺼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공청공람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 제일 먼저 토지시장 가장 관심이 증폭될 지역은 결국은 용인과 안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위례신도시라든가 미사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이 그린벨트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용인은 또 바로 뭐 때문에 걸리냐? 자연보전권역이다라고 해서 대규모의 도시도 못 만들게 하고 대규모의 공단도 못 만들고 하고 공장도 입지를 제한하게, 공장도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 왜 그러냐? 자, 수도권에서 3개 권역 중에 자연보전권역이다라는 건 뭐냐?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물들은 전부 어디로 가냐? 팔당댐으로 갑니다. 그 팔당댐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나? 수도권에 있는 인구 1200만, 1300만 명이 먹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은 물론이고
이러한 지역의 대부분 지역에 한 200~300만 명이 먹고 있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장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폐수가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하고 어떻게 되냐? 오수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폐수 처리 시설을 굉장히 제한하는 게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인과 안성에서 부각할 땐 첫째, 주변 지역에서 집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느냐. 둘째, 주변 지역에서 공장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냐. 또 아니면 셋째, 주변 지역의 인프라 시설이 얼만큼 풍부한 지역인가, 이 지역을 따져야 되는데 이 지역 중에 가장 부각되는 지역이 안성 IC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인의 모곡 지역으로 나오는 용인 IC 주변으로 나오는 두 번째 지역이 집가가 또 상승을 많이 할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동탄2 지역도 이제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주변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지 아니할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첫째, 세종시 장군면 은용리. 그런데 은용리 말고 여러분이 검색어로 은용전세, 을용이라고 그러죠. 이제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은용저수지를 검색어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진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나오는데 장군면을 지나면서, 옛날에 장기면이죠. 장군면을 지나면서 바로 은용리가 나오게 되는데, 은용저수지 여러분 화면에 딱 보이시죠? 은용저수지 위에서부터 나가는데 저기가 바로 세종 구리에서부터 나가는 세종고속도로의 끝점이자 아래쪽에서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세종시의 출발점은 바로 세종시 장군면 은용리에 은용저수지 있는 바로 왼편 쪽이 출발점이다라고 그러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또 안성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 2월 달에 방송을 해드렸을 때 보면 붉은색, 분홍색 선으로 나오는 오른쪽에 1번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푸른색 선으로, 파란색 선으로 나오는 2번이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되냐? 제가 방송을 해드릴 땐 1번이라고 그랬습니다. 1번을 그러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안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안성읍을 앞으로 보고 있을 때 오른편 쪽으로 지나가게끔 돼 있었던 것이 방송을 해드렸고, 현재 인터넷을 보면 너도 나도 올려놓는 글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민자고속도로를 놓겠다라고 그러면서, 자, 모 건설사에서 저쪽 지역을 내가 놓겠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을 주민들 공청회를 갖다가 하면서 바로 뭐냐, 자, 우리는 주황색선 1번 쪽을 폐지하고 어느 쪽? 왼쪽 선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빨리들 적어놓으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안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안성읍의 왼쪽이라는 건 여러분 평택 방향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안성읍의 오른쪽 주황색 선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죽 인터체인지 아시죠? 일죽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성시 자체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성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이 동쪽 지역입니다. 안성읍을 지나서 죽산이라든가 또 아니면 일죽으로 가는 거, 또 아니면 금강면 쪽으로 가는 이쪽 지역이 낙후된 지역인데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면 균형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1번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냐? 제일 첫 번째, 자, 저쪽 지역에서는 산악지형을 가야 됩니다. 바로 진천호구, 지금 안성호구 경계선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산을 갖다가 지나가게 돼야 되는데 여기선 터널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읍에서는, 안성시에서는 자,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1번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면서 주민이 나왔는데 이미 건설사에서는 마음이 바뀐 듯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은 현재 이 도면이 가장 많이 나돌아다니고 또 저도 이 방송을 해드렸을 때 지난 2월 달에 해드렸는데 이 도면으로 가는 거는 거의 이제 확률이 점점 멀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성 IC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나돌아다니는 도면 중에서 내방리, 양복리, 여기 신양복리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신리, 그 다음에 구사리, 여기에서 바로 안성시청으로, 안성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안성읍내로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미 저 내용은 서서히 멀어지면서 민자로 고속도로를 놓겠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도면이 나오는데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안성의 지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보셔야 돼요. 정 가운데 여러분 38번 안성이라고 검은 선이 있는 38번 국도, 아주 유명한 국도입니다. 저 38번 국도가 여러분들 왼쪽에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에서 여러분이 중앙대학교 안성읍내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38번 도로예요. 저게 어디까지 가냐? 일주까지 갑니다. 죽산으로 해서 일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안성이 돼 있죠. 그런데 지난번 방송을 해드린 게 세종고속도로 일환입니다. 바로 안성읍내 오른쪽 양복리, 그 다음에 동신리 이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냐? 건설사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한 거예요. 바로 뭐냐? 안성고속도로 2번인데 그 유명한 안성읍내 왼쪽, 여러분 대덕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덕면을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들 중앙대학교 안성분교 있죠. 중앙대학교 안성분교와 대덕면 사이에 여러분들 안성 제1공업단지 산업단지와 아양특지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급격하게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의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은 고속도로를 민자고속도로를 놓겠다라고 그랬을 때 민간인이 제안한, 소위 말해서 민간 건설회사에서 제안한 그러한 내용으로 고속도로가 거의 노선이 결정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젠 뭐냐? 1안보다는 2안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지금 현재 2안이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확률이 7, 80% 왼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안성읍내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2부에서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가에 대한 변동사항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 내용을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